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어학 남선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통사론 어드밴스드 선행 과정에 엣지가 있었습니다. 그 인제 요게 인제 그 후속 타로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잠깐 여기 머릿말을 좀 살펴보시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때 이런 거에 유념해서 인제 좀 이 교재 활용도라든지 여러분 학습하실 때 어떤 가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인제 보면은 여기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제 학습하실 때 좀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거죠. 어 그 기본 초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 과정이 이제 1-2월 달에 인제 했던 엣지입니다, 엣지. 엣지. 예. 그리고 인제 이것은 뭐 심화 고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게 인제 저한테는 운이 좋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인제 저와 같이 함께 하신 분들도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 통사론하고 의문론에서 적 적중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 아마 저기 적중 그 노트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제 이 책을 소개할 거예요. 이 책 무슨 몇 페이지에서 출제됐다 이런 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교재가 그 나름은 좀 이렇게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영어학에 출제될 내용들을 거의 다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서를 봐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뭐 효율성 혹은 경제성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런 어 개론서라고 해야 될지 이론서라고 해야 될지 이런 교재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서는 여러분 뭐 우리 의문론만 하더라도 AEP라는 Applied English Phonology라는 게 있고요. 또 EPP라는 게 있어요.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그 필립 카커.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서 하나당은 이게 그 출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떤 한 권의 원서를 보면 어 기출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락이 됐다는 얘기지,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책은 뭐 거의 빠짐없이 다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컴프레hensive 포괄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훨씬 낫습니다. 아 좀 가성비 있게 보시는 분들은.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제 이것도 보고 원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서가 뭐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의문론만 해도 그 AEP 뭐 EPP 그다음에 통사로는 여러분 뭐 카니의 신텍스 그다음에 앤드류 레드포드의 예? TG 그것도 TG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트포라 그러죠 보통 줄여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티처스 그래머도 봐야 되고. 근데 이 책에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지금 요 어드밴스드에는 영문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인제 두 문제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도. 어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낫겠다.' 이거는 뭐 제가 인제 뭐 이 책의 뭐 저자고 뭐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측면에서 원래 그렇다. 그래서 원서보다는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이론서 있죠? 이런 그냥 포괄적인 이론서라고 할게요. 이런 포괄적인 이론서가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출 테마하고 아이템이 정리돼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의 스타트는 뭐 한 60 페이지 뭐 요 정도 막 50 페이지 이후부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인 내용은. 그전에는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연도별 기출의 어떤 테마 이런 거. 사실 얘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기본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든다라는 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기를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책 처음부터 막 열심히 보는 것도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성비라는 게 있죠. 효율성,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역대 통사론과 인제 영문법 다 합쳐서 뭐 의미론과 활용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샘플 답안이나 연도별 기출 테마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보시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인제 여러분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죠. 범위 없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로 뭐 시작하거나 이러는 게 뭐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아 인제 나는 시험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철저하게 인제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범위를 먼저 세팅해 놓고 여기에 맞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교재 중에 가장 뭐 가성비 좋은 혹은 경제성이든 뭐 효율성이든 그다음에 빠짐없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죠? 출제가 예상되는 그 범위가 빠짐없이 담겨 있는 이런 교재가 훨씬 낫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냥 예전에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뭐했어. 왜냐면 뭐 다들 각자의 공부 방식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요즘에는 인제 아무래도 인제 그런 질문들을 또 인제 많이 인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졌으니까. 어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공부할 내용이 지금보다 한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이 정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도 어려워지고 내용도 좀 심화 고급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예 막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이렇게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아마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아 그래도 나는 영어학의 기본 과정은 한 번 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고 어쩌면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뭐 쪼끔은 공부했는데 제대로 인제 이렇게 끝까지 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쪼끔은 봤다. 영어학 공부는 쪼끔은 했고 아니면은 뭐 기본 과정 그래도 한번 했다. 요러신 이런 분들이 여기 인제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할게요. 존 헤이츠 요런 문장이 있다. 존 헤이티드. 목적어 없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그 문장이 왜 비문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존 헤이티드 뭐 혹은 뭐 존 물론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뭐 통설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 머더 존 머더드 뭐가 없죠? 목적어 없죠. 그럼 여러분은 인제 목적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예요. 예. 목적어가 누락됐다는 거는 그건 누구의 답변이죠? 그거는 스튜던트의 답변이에요. 그 티처의 답변은 뭐냐? 티처. 근데 이 티처도 인제 우리 임용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쪼끔 기본적인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논한 구조란 말이 나와야 돼요. 하위 범주화 구조나 논한 구조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하위 구조나 논한 구조에 대한 원리나 제약을 위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논한 구조란 말 지금 뭐 하위 범주란 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냥 목적어 누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존 뭐 헤이티드, 존 머덜드 이 문장이 왜 비문이냐? 그럼 목적어가 없어서 비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스튜던트. 그다음에 인제 선생님인데 약간 그 약간 이제 임용을 끝까지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논한 구조 요렇게 나올 거예요. 논한 구조. 논한 구조나 하위 범주화 구조. 예. 그런 구조에 대한 제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논한 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냥 주어나 목적어 구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그런 구조를 뭐 hate는 타동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를 다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논한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세팅을. 그러면 그런 어떤 제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사론을 배운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통사론을 배운 다음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하면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의미역은 하나의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 부여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마 처음 만약에 제가 인제 어디 다른 데 강연할 때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예. 존 헤이티드 이 문장이 왜 비문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바로 하나의 의미역이 하나의 논항에 부여돼야 된다. 이 말을 인제 초수분들이 들으면 인제 '뭔 소리지?' 이게 영어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학을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지금 의미역은 또 뭐야?" 막 그러실 텐데. 하나의 의미역이 하나의 논항에 부여된다라는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적 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 답이에요. 예. 목적어 누락이 아니다. 논항 구조, 하위 범주와 구조 제약을 위반했다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티처들이 어 말하는 것 중에서 그냥 어 뭐 대충 그냥 '초중급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인제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서는 고급 수준이 바로 통사론입니다. 어 통사론에서 인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인제 이걸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거. 의미역이 하나의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 부여돼야 된다. 인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카니 책도 볼 필요가 없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범위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재에 대한 언급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교재가 제일 그냥 포괄적인 교재니까 그냥 이 교재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뭐보다? 원서보다. 이 교재는 트포, 카니 신텍스 다 포괄적으로 다 돼 있는 교재입니다. 다 있어. 티지까지도 있잖아, 이 교재에. 이 교재 영문법이 여러분 티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티지 그 책을 요약한 거예요. 밑에 인제 파트 2에 나오죠. 이 교재 파트 2에 영문법. 자, 그래서 인제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뭐 그러고 그게 있고 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숲을 봐야 된다, 그래서 숲을 봐야 된다. 이 교재가 이렇게 숲 포인트가 있어요. 숲 포인트에는 또 뭐가 같이 있냐면 그동안 기출 문제 돼 있는 뭐 챕터나 섹션이 있으면 그 챕터 섹션에 바로 어 바로 시작점과 더불어서 숲 포인트가 딱 나와요. 그럼 인제 뭐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싹 다 보여준다고. 그냥 숲 포인트 그냥 간단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까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딱 보면서 '아 내가 인제 뭐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딱 인제 세워지는 거죠. 세팅이 인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다 공부하는데. 가성비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강제성도 떨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예. 정확하게 여러분 기출을 항상 모델로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을 기반으로 한 기본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뭐 이 책하고 지금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영어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나름대로 제가 팁을 좀 이렇게 음 뭐 제시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지만 파트 2 에는 여기 그래마, 어드밴스드 그래마 이게 티처스 그래마를 가지고 요약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상당히 그 볼륨감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주 티처스 그래마 그 방대한 600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양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 최근 문제들이 여기서 다 출제가 됐다라고 인제 보시면 돼요. 예. 나중에 인제 제가 또 증명하겠죠. "여기서 나왔지, 나왔지." 이렇게 뭐 하겠죠. 그죠? 어 나중에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인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쭉 보시고 인제 최근 통사론 영문법이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 인제 통사론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기 지금 4 가지, 4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4 가지가 뭐냐면 우리 챕터예요. 항상 출제가 되는 게 통사론은 이 항목에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성분성, 범주성.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게 성분의 자격이 있는지 그게 어떤 범주의 자격 여기서 성이라는 거 있죠. 성분할 때 성분 뒤에 성 이게 자격이란 뜻입니다. 이 성분 자격이 있는지 범주성, 범주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통사구조. 통사구조라는 거는 선형성과 계층성을 의미하고 중의성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뭐 여기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 통사구조. 그래서 하여튼 성분성과 범주성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구조들 다 구조. 이거 다 구조죠. 선형구조, 계층구조. 선형구조, 계층구조 전부 다 구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성, 범주성 두 번째는 구조. 여러 구조들. 물론 여러 구조에서 여러분 이것도 구조입니다. 의미역 구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의미역이 하나의 논항에 부여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의미역 구조예요. 여기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깐 이것만 딱 봐도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확실히 딱 쓰잖아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서.
근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우왕좌왕하게 뭐 트포도 봐야 되고 카니도 봐야 되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시간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너무 힘드시잖아. 그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가뜩이나 영어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 지금 다르고 공부할 내용도 훨씬 더 많아졌고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다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성비로 딸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원서 한 권만 보면 돼, 한 권씩만. 그죠? 뭐 AEP 하나 보면 되고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뭐 투표 하나 보면 되고 뭐 요 정도였는데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EPP도 봐야 되고요. 그치.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럴 거면은 그냥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교재를 선택해서 보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가시면 돼요. 원서를 만약에 보신다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원서로 또 보셔도 되죠. 원서의 장점은 이제 어쨌든 영어학적 그 진술 방식,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체화하는 과정. 영어학적 진술 방식이 있어. 그죠? 이건 여러분 뭐 교육론과 뭐 일반 영어나 이런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영어학만의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진술 방식이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신다면 답안을 쓰는데 감점 없는 답안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도 사실 또 감점 없는 답안 쓰기잖아요. 감점 없는 답안 쓰려면 영어학적인 진술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거를 지금 오늘 이제 초반에 인제 초반부터 인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감점 없는, 그죠? 답안 쓰기. 예.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지금 뭐 두 번째 뭐 구조들, 여러 구조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가 변형돼요.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트포라는 게 뭐의 약자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잖아요. 구조 변형. 그리고 이 변형, 이런 변형을 또 제약하는, 이런 변형을 또 제약하거나 여러 가지 또 통사적인 규칙들도 있겠죠. 음운 규칙처럼. 그죠? 음운 규칙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네 번째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운 규칙도 항상 챕터 한 4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운 규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인제 우리 음운론 하면 뭘 배우냐면 자음과 모음을 배우잖아요. 그거를 인제 우리는 뭐 전문 용어로 음소라 그래요. 포님. 그죠? 그런 걸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피처라고 뭐 자질도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규칙을 배우는 거지. 규칙은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총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인제 아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제 영문법 이렇게 티처스 그래머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최소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네.'라는 생각은 인제 안 하게 되는, 그 당황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처음 보는 걸 거라고. 모든 분들이 다 처음 보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어. 그런 문제가 한 3-4 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전부 다 처음 보는 내용의 어떤 그런. 그치만 이제 지문을 잘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은 다. 예.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또 제가 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문만 잘 보시고 분석만 잘해도 좀 시간이 쪼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처음 보고 생소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오히려 어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더 출제되는 게 이거 되게 어렵잖아. 의미역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의미역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 제가 왜 말을 안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지금 어차피 인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지금 이걸 말 안 해야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죠. 모르니까. 답이 그거니까. 그래서 '아 인제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세팅을 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처음에 이렇게 연도별 뭐 이렇게 여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예. 그래서 인제 쭉 이렇게 인제 보시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인제 목표로 한 거는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수업의 진도는. 그 진도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도표. 여기까지 하는 건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위크 1, 그죠? 퍼스트 위크 그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진도표가 있습니다. 이 진도표에 따라서 인제 하는 거고, 요게 인제 위크 2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그래도 요렇게 위크 3
음. 4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5 주차.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통사 규칙 요런 게 다 통사 규칙이죠. 어 여기 인제 보시면 인제 살짝 인제 초수분들은 멘붕이 옵니다. 인제 여기 거의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어드밴스인지 인제 이런 거 가지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쵸? 물론 인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드밴스드를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아마 상당히 '어 이건 모르겠는데?' 뭐 이런 그런 게 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거 데트레스 필터 요거 이거 최근에 출제가 됐던 26년 9번 문제. 이 교재는 작년에도 여러분 이 교재예요. 물론 올해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지만 근데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작년에도 이게 실려져 있었거든. 작년 교재를 보시면 그대로 똑같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예문도 똑같이 나왔어요, 예문도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그 적중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딱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제 6 주 이렇게 6 주차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제 고급 영문법 보세요. 고급 영문법 딱 보시면 벌써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편집한 게 아니죠. 딱 이 타이틀을 보시면 티처스 그래머의 타이틀이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까지 싹 나오죠. 그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네요. 그죠? 요런 거 잘 모르잖아. 그죠?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출제됐는지 잘 몰라 사실은. 이런 걸 딱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를 열심히 할 생각 합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제 범위에 맞게 뭐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초점을 거기다 둬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정확하게 그렇게. 항상 이게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서 이게 정확하게 그 데이터에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봐. 그렇잖아요. 빅데이터, 데이터에 따라가시면 그 통계예요, 통계. 예, 손해는 안 보죠.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텐스 앤 애스펙트 별표 쳤죠? 예, 여기도 별표 쳤지. 이게 최근의 문제들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됐다. 예. 그 이 교재가 작년 교재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는 좀 많이 돼 갖고 좀 더 깔끔해지고 인제 뺄 건 빼고 인제 어 더 구조화가 더 잘 됐지만 이거 그대로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던 작년 교재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제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티처스 그래머의 그 타이틀인데 저기 챕터들이잖아. 챕터 제목들이에요. 여기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 이렇게 "적당히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자,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인제 선행 과정의 인제 그 콘텐츠인데 그냥 쭉 보시면서 인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시작하기 전 굉장히 인제 많죠? 어. 여기 선행 과정에서 사실 여기 이런 의미론하고요. 선행 과정에서 1월 달에 했던 엣지 과정에서 의미론하고 화형론은 여기서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통선언하고 영문법 요거 다뤘고 요거 기출 테마 아이템 이렇게 다 실어 놨으니까 보시면은 인제 이것만 봐도 나중에 정리가 싹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요거 다음에 이제 넘겨 주시면 예 뭐가 나오겠죠? 인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인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감점 없는 답안을 쓸 때 참고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 답안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소수령 답안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좀 많죠. 어쨌든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거 인제 나오잖아요. 예. 이 통사론 영문법의 샘플 앤서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 어떤 식의 진술로 답안이 쓰여지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여러분 의미역 있죠? 그 의미역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인제 우리가 이렇게 진술해야 인제 기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요렇게 사실 쉽지 않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세타롤이 하나의 논항에 예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진술해야 된다고 이게. 예.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지만 뭐 골이든 뭐 요런 구체적인 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좀 문체를 좀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감점을 안 할지도 이렇게 다 읽어 보면서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좀 습득을 좀 하셔야 돼요. 빨리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빨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어
한국 사람이라 자꾸 이렇게 빨리란 말이 나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란 말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예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네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자 인제부터 시작되겠죠. 자 성분성과 인제 범주성.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스포인트입니다. 근데 인제 한번 보시면 통사로는 인제 요런 데서 출제가 되는데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가지, 아까 네 가지라 그랬는데 네 가지가 인제 요거 성분성, 범주성, 선형성, 계층성, 변형성, 그다음에 요게 인제 네 번째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합쳐서 그냥 변형성과 통사 제약, 통사 규칙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성과 범주성 인제 이 장에서는 인제 그걸 이해하는 거죠. 여기는 인제 출제된 인제 출제 요런 식의 애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출제된 모습들이에요. 범주성과 성분성을 요런 이동이나 대치나 등위 접속이라는 요런 증명 방식으로 범주성을 밝히는 거예요. '야 이게 범주다.' 이렇게. 어. 범주라는 건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명사고 동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명사구야. 그래서 얘가 동사구야.'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런 이동, 대치, 등의 접속 이런 거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야. 예. 성분을 이동을 시켜 보고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아 그럼 얘는 뭐 성분이다. 얘는 명사구다. 얘는 동사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범주성과 성분성을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여튼 성분성이라는 건 성분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범주성은 범주 자격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인제 나오는 쪼끔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이 정의, 성분하고 범주를 정의하는데 사실 재정의가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요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시험에 출제됐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시험에 출제 그냥 여기서 제가 사실 통상은 전공자거든요. 예 그거를 인제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인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학교에서 계속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제 요즘 사람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좀 무식한 거죠. 예. 좀 이제 바꿔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냥 쭉 거기서 예 한 학교에서 그냥 계속 언어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한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쭉 그냥 예. 그래서 제 전공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전공이라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출제되는 그 범위에 맞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인제 사실상 통사론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원래. 예. 저도 뭐 솔직히 통사로는 전공자라 그래서 처음에 와 인제 제가 강의를 인제 임용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사실. 저도 정확하게 포착을 못 했어요 시험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거 그냥 열심히 그냥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냥 이렇게. 근데 시험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인제 이렇게 뭔가 인제 배운 거죠. 배우면서 저도 인제 이렇게 쪼금 나아진 거죠. 예. 그러니깐 그 뭐 가지고 나아졌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기출 문제 가지고 나아진 거죠. 그걸 열심히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인제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인제 요렇게 뽑아내는 거죠 뭐. 그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왜 범주를 설정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그 설정 근거죠. 왜 범주를 설정해야 되느냐. 그 설정 근거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딱 나오고 그런 지문에 뭐 인제 기입형 문제가 나오든 서술형 문제가 나오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제 우리가 모른다면 인제 굉장히 영어학 시험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 뒤통수 맞는 느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안 나왔네.' 이런 느낌. 그죠.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알면 인제 그렇지 않죠. '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인제 알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결국은 성분성 그죠? 그다음에 인제 범주성 요런 거 성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거나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테스트하거나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기출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성분성과 범주성에 관련된 이제 기출된 것들은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동이나 대치나 등위 접속 같은 그런
증명 방식,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라 그러죠. 테스트. 검증 방식. 그걸 통해서 '아 얘가 성분이다. 아니다. 아 얘는 이런 범주에 속하고 저런 범주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들, 검증 방식을 가지고 이동이라는 검증 방식, 대치라는 검증 방식, 등의 접속이라는 검증 방식. 제일 많이 출제된 거는 등의 접속입니다. 딱 보시면 등의 접속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대박이네요, 대박. 그쵸. 이렇게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등위 접속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어 저도 사실은 제일 중시하는 게, 제가 통상을 전공했다 그랬지만 당연히 이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등위 접속이 많이 나와. 그건 이명이야, 이명. 이명의 특징이라고. 통사론에서 등위 접속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예. 저도 제 논문을 이동으로 썼어요. 뭐 스크램블링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어쨌든 그게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동이 당연히 통설원의 어떤 주된 테마인데, 시험은 이렇게 등의 접속이 많이 나온다. 그건 뭐 이명의 특징이죠. 저는 인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명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여튼 이동도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동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게 메인이. 근데 등의 접속 등의 접속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엣지에서, 예, 엣지에서 이건 엣지입니다. 작년 교재가 사실 이센셜이었어요, 이센셜 타이틀이. 그래서 어쨌든 엣지에서 인제 요렇게 어 이미 좀 몇 가지는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는 인제 우리 이 챕터 1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인제 여기서 인제 이렇게 어떤 성분이나 범주를 다시 논의하는 거야. 예. 다시 논의한다 이런 거. 이런 게 출제가 되는 지점이고요. 정교화하는 거. 그죠? 성분의 정의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좀 정교화한다거나 그런 거죠. 뭐 용어로는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뭐 리비지트라든지 뭐 이래버레이션 이렇게 씁니다. 이게 품사를 재논의하고 정교화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치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전치사 같은 거가 이제 다시 정의되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또 성분성 테스트, 아까 얘기했던 뭐 이동 테스트라든지 대치 테스트 혹은 등의 접속 테스트 이런 것들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인제 시작할 건데 이 통사적인 논증. 당연히 통사로는 어떤 통사적인 전개 방식으로 특정한 통사적인 전개 방식으로 쓰여지는데 그게 바로 통사적인 논증 방식으로 쓰여져 있겠죠. 그걸 구체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가설 반증이라 그러죠. 가설 반증.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반박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게 바로 통사적 반증이고, 그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우리가 보는 구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통사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초기 가설을 세웠다가 그다음엔 그걸 이제 깨면서 "얘는 뭐야? 얘는 왜 이래야 되는 거야?"라고 인제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왜 비문이야? 얘는 왜 정문이야?" 이렇게. 그러면 초기 가설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문의 첫 부분에 나오죠. 지문도 전반부가 있고 그 하나의 지문 안에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으면 답은 인제 후반부 가지고 쓰겠죠. 전반부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전반부는 일단 원래 "요런 이론이 있어. 근데 이런 이론에는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해결 방식으로 해결책으로 어 요렇게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해결 방식을 인제 제시를 하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고거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가설, 반증이죠.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제 딱 보시면 바로 나오죠. 바로 인제 여기 argumentation. 자, 여기 인제 나오지만 결국 뭐 논증이라는 게 여러분 논하여 증명하는 거죠. 논증, 논하여. 그 논자가 뭐죠?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이란 말은 뭐죠? 논리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논증, 논리를 사용해서 뭐 한다? 증명하는 게 논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은 무슨 방식입니까? 반증. 지금 가설 반증이라고 했는데 계속 반박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반증. 반대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그게 우리 통사론의 기본 어 프레임입니다. 통사론 내용이. 그죠? 통사 이론의 기본 프레임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게 가설 반증.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이것만 이거 뭐 자세히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인제 통사론의 전개 방식, 그죠? 아까 얘기했던 통사론의 인제 이론의 전개 방식이 뭘 추구하냐면 이렇게 이코노미, 경제성. 아까도 우리 공부할 때 경제성 얘기했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아마 설명도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설명도. 예. 그죠?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깔끔하게.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도 막 뭔가 이렇게 어 제거해 나가면서, 그죠? 기존에 있던 용어를 잘 살려서 뭔가 쪼끔 이제 새로운 용어 같은 거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저 자주 못 보는 용어, 새로 만들어진 용어 같은 거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기존의 용어 가지고 그냥 쓰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제 파티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파티클. 여러분 뭐 파티클을 하면 뭐 룩업이나 픽업의 그 업을 보통 파티클이라 그래. 근데 그거를 다 어디에 편입시킵니까? 전치사에 다 편입을 시켜. 근데 편입을 시킬 때 그냥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통사적 논증 방식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냥 막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얘는 파티클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전치사, 기존에 있던 용어 전치사 쓰면 돼.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이제 논증하는 게 바로 여러분 통사적 논증이야. 그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예요, 최근에도. 어. 그 대열이라고 그걸로 출제가 된 거예요. 예. 그죠. 이 대열. 이 대열이 뭐냐? 부사냐? 아니다. 전치사야, 전치사. 이런 거. 그래서 인제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그 부사라고 우리가 이걸 정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죠? 답이 전치사였어. 대열이 뭐야? 전치사. 품사로 다시 재정의하고 아까 얘기했죠, 재정의. 리비지트. 다시. 그걸 뭐로 한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가설 반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항상 그 데이터를 보실 때 이게 가설 반증이 데이터라는 생각만 하시고 보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뭐 쉽죠. 그러면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글을 빨리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만 써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닌 글은 없어요, 통사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만 잘 알면.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냥 자기 성향이 되게 완벽주의자고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그죠? 뭔가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근데 그거 별로 어 쪼끔 효율적이지 않을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고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인제 여기 뭐 엘레강스라는 것도 있어요. 엘레강스 여기에도 뭐 나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증명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뭐 깔끔한 가장 멋들어진 증명 방식을 이용해서 이래서 성분 아까 이 요소가 성분임을 증명하는데 아까 테스트 몇 개 있었죠? 이동 테스트 있고 대치 테스트 있고 등의 접속 테스트 있잖아. 그중에서 가장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거로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때는 이런 문맥에서는 이동 테스트가 가장 낫다. 요런 문맥에서는 등의 접속 테스트가 가장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그거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가장 멋들어진 거. 엘레강스가 이제 멋이란 뜻입니다. 뭐 우아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인제 사실 멋이죠, 멋. 가장 멋있는 멋들어진 그러한 설명 방식. 그리고 엘레강스,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항상 통사로는 근데 분포야, 분포. 성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사실 디스트리뷰션의 동의어가 포지션이거든요. 어떤 성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이렇게 증명한다. 그거를 디스트리뷰션한 방식으로 인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뭐 엘레강스하게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방식도 있겠죠. 디스트리뷰셔널 방식 말고 다른 뭐 모포로지컬한 방식도 있고 형태론적인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시멘틱한 의미적인 방식도 있어요. 의미론적인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포놀로지컬한 방식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는 가장 깔끔한 게 뭐다? 엘레강스하게 어떤 성분을 증명할 때는 디스트리뷰션한 방식으로 증명을 한다. 뭐 그런 게 가장 어 멋있는 설명 방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성분성을 증명할 때 독립적인 또 정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야. 독립적인 정당성이라는 거는 유사하지만 다른 예시, 다른 경우에도 이게 들어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에도 들어맞아야 돼. 그러면은 얘는 확실하게 어 성분이야. 이렇게 인제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여기 있지만 어 많은 어떤 독립적인 증거들, 독립적인 증거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다양한 많은 경우들의 사례들에서도 증명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한두 경우에만 증명되면 안 되고 다른 어 경우에도 막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다 증명이 돼야 돼. 그거를 인제 뭐라 그런다? 이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정당성, 독립적인 증거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뭐가? 통사적 진술 방식이. 알겠죠? 사실 근데 이걸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원래 통사로는 항상. 그러면 왜 글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엘레강스가 출제가 되고 막 이런 게 막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예시로 나온다는 얘기야. 독립성은 정당성을 가진 독립적 정당성을 가진 예문을 막 소개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뭐 '대충 나왔다.' 이렇게 보잖아. 그게 아니라고. 요걸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사례라고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뭐 예시가 나온 거지 뭐 하나.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소개된 것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거 지금 사실은. 별도의 그지? 그 뜻이잖아. 별도의 다른 예시란 뜻이야. 그죠? 그런 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요거 여기 돼 있는 건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70 페이지에 뭐 요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 오늘 우리 범위에 안 들어가요. 이건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건데 다음 시간 첫 번째에 들어갈 범위입니다. 여기도 인제 에코노미 원리에 대해서 나와요. 자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 이게 파티클이죠. 샌드아웃이. 이 파티클이라는 이런 용어 쓸 필요 없다. 그냥 전치사. 전치사로 그냥 통합하면 된다는 거죠. 얘도 전치사로. 근데 그거는 인제 여기서 인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인제 알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그래도 예 설명을 여기 좀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동사하고 전치사구 동사라는 게 이건 지금 구동사죠. 전치사구 동사가 아니라. 하여튼 구동사, 전치사구 동사의 그죠? 식별. 구동사하고 전치사구 동사는 이게 통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띱니다, 통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구동사하고 전치사구 동사와 같은 이런 그죠? 이런 구별 인제 대립 얘네들의 어떤 대조와 같은 그런 통사 현상을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왜? 용어를 2개 쓰는 것보다 하나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니까. 굳이 이런 용어를 또 왜 쓰냐 이거죠. 요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딱 전치사로 써 버리는 거지. 뭐 구동사는 이 아웃을 그죠? 구동사는 아웃을 파티클이라고 하고 뭐 전치사구 동사에서는 아웃을 전치사라고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둘 다 그냥 전치사라고 하면 된다 이거야 그냥. 이해되시죠? 뭐 그런 식으로. 자 하여튼 그렇게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인제 한정사 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 그냥 간단하게 좀 적어 놨는데요. 어차피 가설 반증을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요런 것들 전부 다 우리 한정사라고 합니다. 어나 더나 이런 디즈 이런 것들을. 그죠? 사실 어나 더는 관사고 디즈나 도즈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지시사 뭐 데몬스트러티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나 더는 아티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 용어로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 all, every 요런 것들을 우리 several 요런 some은 요걸 우리 양화사라 그래서 퀀티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다 용어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용어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아티클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데몬스트러티브라고 그러고 요러기는 어 퀀티파이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맞죠? 퀀티파이어. 예. 오랜만에 쓰니까. 예. 퀀티파이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아티클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용어들을 인제 우리가 인제 아는데 이것들 다 싸잡아서 데몬스트러티브라고 이렇게 아니 여기 디터미너티브. 원래 디터미너라고 하죠 그냥 또. 디터미너티브가 아니라 그죠? 디터미너티브라고도 하지만 디터미너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디터미너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인제 이 디터미너를 이제 요런 용어가 이런 용어를 써야 쓸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용어를 쓸 필요가 있으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비슷한 유사한 품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뭐라고 간주할 수 있냐면 일단 딱 보시기에 일견하기에는 어때요? 명사 앞에 쓰이니까 '이거 형용사구나.' 이렇게 초기 가설을 내세우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형용사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이게 형용사랑 비교 대조해 봤더니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쓰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례를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 그죠? 이렇게. 이 단어 더 선샤인에서 이 단어의 범주는 뭐냐? 초기 가설을 세우면 인제 형용사 아니냐? 비슷하니까 그죠? 이 자리에. 그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형용사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얘도 형용사 아니냐?' 했더니 이제 그 초기 가설을 반복하는 추가 데이터들이 인제 막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게 인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렇게.
이게 서로 대조가 되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걸 보시면서 이제 여기 제가 요렇게 좀 적어 놨는데요. 이거 가지고 인제 어 초기 가설을 반박하는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 쓰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형용사랑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인제 이런 거 형용사 여러 개 쓸 수 있죠. 이런 거를 인제 중첩성이라 그러죠. 이건 이제 어순이고 어순. 그러니까 둘 간에도 얘는 지금 형용사로 간주했죠. 얘도 형용사인데. 근데 얘가 형용사 간주하면 얘처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거 좀 '얘가 더가 형용사랑은 좀 다른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베리가 수식해 줄 수 있는 게 뭐죠? 베리가 수식해 줄 수 있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근데 얘가 베리를 못 꾸며 주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형용사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지금? 이런 과정이 가설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제 통사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제 비동사의 인제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비동사의 보충어 컴플리먼트, 비동사의 컴플리먼트 요렇게. 보통 우리 학교 문법에서도 컴플리먼트라고 하죠. 그죠? 학교 문법. 그냥 우리 아마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도 그냥 아마 보호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지도할 것 같은데 그죠? 보충어라고 잘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보호라 그러죠. 근데 그건 영어로 근데 똑같이 컴플리먼트예요. 어쨌든. 선생님들도 컴플리먼트라고 이제 왜냐면 C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 있고 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해서 이게 컴플리먼트지 뭐. 그 학생들한테 요렇게 지도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C라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한다. 컴플리먼트. 요것도 지금. 혼용사랑은 다른데 여기는 인제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건 전부 다 인제 요렇게 언그래머티컬 폼 그죠? 어 비문법적인 문법적이지 않은 그런 폼을 요렇게 별표를 쳐서 이렇게 항상 나타나죠. 통사로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중첩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개, 여러 개 겹쳐 쓸 수 있는 거 그죠? 이렇게 그걸 중첩이라 그러죠. 우리가 첩첩산중 뭐 할 때 그 첩 이렇게 계속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죠. 산들이 계속 여러 개 나오니까 그걸 우리는 첩첩산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여러 개 나온다. 여러 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온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인제 보시면 이 기출에서 출제가 됐던 건데 이 대열이 요거 페이스트하고 둘 다 이제 부사잖아요. 그 얘도 부사인가 했더니 아니 원래 부사라고 알고 있잖아, 페이스트처럼. 근데 보니까 이건 라이트라는 특정한 어떤 단어 뒤에서만 쓰인다는 거야. 근데 라이트가 뭔지 인제 가만히 봤더니 이 라이트는 전치사를 수식하는 애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치사를 수식하는 애라고. 항상 라이트는 어디 앞에 출현해요? 라이트의 위치는? 전치사 앞에 출현한다고. 그런데 대열이 나와 라이트 뒤에. 그럼 당연히 얘도 뭐겠어? 전치사겠지 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가 된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그죠? 아니 간단하잖아. 뭐라 그랬죠? 아까 엘레강스하게 증명하는 걸 뭐 가지고 증명한다 그랬죠? 디스트리뷰션하게 증명한다 그랬죠. 디스트리뷰션은 뭐라 그랬죠? 포지션이라고 그랬잖아. 포지션. 포지션이잖아 포지션. 라이트 뒷자리 이게 전치사 앞에 라이트가 있네. 뭐 얘가 얘를 수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냥 분포 가지고 전치사 앞에 와. 근데 이 대열도 보니까 대열 앞에 라이트가 나와. 그래서 얘가 전치사랑 얘가 똑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 근데 여기서 인제 한 가지 인제 쪼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결국은 이 전체면 이거 전치사가 아니라 이건 전치사 구 아니에요? 뭐 그 전치사 구를 우리가 PP라고 할게요. 프리포지셔널 예 프레이즈. 그래서 약자로 인제 전치사 구. 자 그러면 전치사 구가 아니고 전치사예요 그냥 이렇게? 얘네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치사하고 타전치사. 마치 동사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뭐 뒤에 아무것도 없이 여기 라이트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든 없든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도 똑같이 그냥 이 대열도 여기 목적어 없는 뭐처럼 자전치사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치사는 사실 아니고 좀 더 엄밀하게는 자전치사야. 뭐가 없죠? 뒤에? 이렇게 that building 같은 목적어는 없잖아. 그냥 단어 하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자전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어 요거 전치사 앞에 right가 나와. 그리고 대열 앞에도 right가 나와. 그럼 전치사랑 같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는 그냥. 그리고 여기에는 인제 약간의 이런 팁이 좀 필요하긴 하죠. 지금 제가 말했던. 맞죠? 자전치사. 자전치사 intransitive. 이 P는 요거 preposition. intransitive 어 preposition이 있고 그다음에 transitive. transitive는 타전치사겠죠. transitive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인제 요거를 사실은 대어를 자전치사로 보는 거죠. 얘처럼. 그죠? 이것처럼. 맞죠? 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어. 여기 그냥 고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돼. 고. go right in 이게 이런 말이 있다니까 얘가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다는 얘기. go right in. 이거 되는 말입니다. 전치사 앞에 항상 이렇게 right라는 게 쓸 수 있다. 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부사 수식하는 거 그죠? 형용사나 부사 베리가 꾸며 주지만 얘는 못 꾸며 주죠. 결국은 부사가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계속 증명이 되는 거야. 부사가 아니면 뭐야? 그랬더니 전치사랑 분포가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구나 얘는 이렇게 퉁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확실히 이해되죠? 그죠? 부사는 아니잖아 확실하게 지금. 베리 뒤에는 얘를 못 쓴단 말이야. 베리를 대열이 어디 있어요? 베리 대열 없잖아. 베리가 대열을 못 꾸며 주잖아. 근데 베리 패스트는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패스트하고는 다른 얘는 어 다른 품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부사인 줄 알았더니 같은 부사가 아닌 거야 결국. 그래서 요런 걸 뭐라 그래요? 품사로 다시 재정의한다는 뜻이야. 이 성분을 다시 한번 그죠? 뭐 범주나 성분이라는 거를 여러분 뭐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원래 성분의 명칭이 붙으면 그게 범주야. 성분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이 명사에 속하는지 뭐 동사에 속하는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혹은 명사구에 속하는지 동사구에 속하는지. 지금 제가 말했던 명사니 명사구니 요런 걸 범주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분의 이름이야 그냥. 성분의 이름. 그걸 범주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지 뭐 결국 그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지. 그죠? 맞죠? 어. 500원 하면은 500이라고 써 있고 그죠? 그 앞면에는 뭐가 있죠? 맞죠? 500원짜리 동전에. 그 새 하나 있잖아. 그죠? 그 학일걸. 그죠? 뭐 두루미인지 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하여튼 그거 하나 있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보시면 느낌 싹 오지 않나요? 아니 여기 at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대열이 있고 people 다음에 지금 여기 at이 나왔잖아. 그럼 얘도 전치사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면. 분포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통사로는. 근데 뭘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어. 같네. 분포 같잖아. 그러면 얘가 전치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랑 얘랑 같은 거지.' 하면서 자꾸 전치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PP 전치사고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고보다 그냥 아니 얘도 한 단어고 얘도 한 단어잖아. at work는 두 단어야. 한 단어를 대응시켜야지. 한 단어씩 대응시켜야지. 그게 맞지. 됐죠? 물론 의미적으로는 요 두 개 합친 거랑 얘가 같은 것 같지만 통사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요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혹시나 이런 거 우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전치사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전치사. 목적어 없는 그러니까 대월도 마치 이 at처럼 at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월도 뒤에 뭐를 어떤 목적어를 안 쓰는 이건 똑같은 그런 자전치사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통사론을 배울 때 상당히 우리한테 이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어색함을 줘요 많이. 낯설죠 되게. '아씨 저런 게 있나?'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근데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어차피 생소하죠 처음에는 다. 그다음에 인제 비동사의 보충어로 쓸 수 있는 거. 얘는 쓸 수 있지만 얘는 없다. 그래서 비동사의 보충어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그냥 똑같아. 비동사 뒤에 전치사 나올 수 있잖아. 비동사 뒤에 전치사 나오잖아. 근데 얘 다음에 얘가 나와. 그럼 얘가 전치사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꾸.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